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잘못된 그런 부동산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고통이 가실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인 여당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초창기에 발표됐던 그런 정책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일 그런 의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마음에 또 머리에는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병호TV를 통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런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시청하신 분들이 남긴 그런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정선거로 170석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한 세금 폭탄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송이 버스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한 단어에 모아지게 됩니다. 4.15 총선 그리고 4.15 부정선거입니다. 집주인은 세금 월세, 세입자는 그냥 월세,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경남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월세라는 것은 전세 전 단계입니다. 또 월세를 하면 돈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점을 위정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님입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세금 안 내면 빼앗길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몸으로 때우려고 하겠죠. 말 그대로 10년 세금 내면 집값이 된다면 내 밥그릇을 빼앗아서 종로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일을 논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냥 둘 수 있을까 싶습니다. 화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빙자해서 세금 폭탄을 때린 것은 결국은 재산을 빼앗는 활동이다, 이런 부분을 김용태 씨가 지적하셨습니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본받아 중산층을 제거하고 빈민을 늘려서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부자를 적폐로 만들고 국민을 양분하여 지속적으로 정권을 지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푸르는 님인데, 어떻든 이번 정부는 언제나 푸르는 님이 옳은 건가 틀린 건가를 떠나가지고 항상 국민들을 많이 분열시키는 데 익숙하고, 분열시키는 그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부자와 빈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참 안 좋은 정치인의 통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동준 님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선과하게 이념적으로 몰고 가는 데서 문제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경제 문제라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죠. 수급의 문제이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이념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HH님입니다. 대부분 1가구 2주택은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한 것을 두고 그것을 투기로 간주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폭이나 깡패 집단이나 할 일이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HH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에서 많은 1가구 다주택자들은 연금이 부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방법이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알고 이런 정책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실시했는지, 알고 실시했으면 바보고 모르고 실시했으면 순진한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지관에서도 노인들이 임대아파트를 살면 창피해합니다. 그리고 기가 죽어서 안 먹고 노후에 집 한 채 가진 게 죄가 됩니까? 세금으로 기진한 채로 팔아야 되네요. 문재인 정권은 정말 나라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굽니다. 자기네들은 각종 비리로 배불리고 있으니 정말 노후를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 모양입니다. 차화자님입니다. 복지관에서도 임대아파트에 살면 창피해하고 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참 질이 나쁜 정권입니다. 정말 전세 사라져가고 아마도 월세쟁이가 되면 늙으면 집도 없이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독재 이상한 짓 하는 선거부장이라는 것이 있었죠. 아무리
나쁘더라도 지들이 선거 부정으로 집권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김정구 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의 뿌리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는 정책을 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도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국민이 서울에 아파트 한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5천만 원 이상이 내야 됩니다. 이건 확인해 봐야겠죠. 결국 집을 팔 수도 없고 세금 낼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종합부동산이죠. 징벌적 중과세,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만 님이 남기신 겁니다. 어쨌든 이 5천만 원은 아파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불황 속에서 전년 대비 수십 % 정도 또 여러 배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시네요. 서박사 주본 경영연구소가 말씀하신 겁니다.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세금만 많이 올라가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최영수님입니다. 문장을 보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임대주택은 입주 말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는 재산을 모은 게 없습니다. 정말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지인들이 전세는 그래도 대출을 받으면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만큼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그런 조언이네요. 그런데 정부는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해가지고 정부가 관이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생각이나 양식과는 완전히 180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3번째 나온 그런 주택 공급 촉진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수없이 많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주택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월세를 자꾸 살도록 만드느냐.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CK 애쉬리 님입니다. 1주택자도 세금을 저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징벌하다니 국민 보고 집도 절도 없이 거렁뱅이처럼 살라는 겁니까? 게다가 참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월세를 자꾸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집권 여당의 일부 인사들은 월세가 좋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억장이 무너집니까?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이라게 국민들이 다 노력해서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제도도 뒷받침하는 것이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월세 살다 갑시다. 월세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니나 월세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음에 다롱 CH님입니다. 저 사람들 민심 신경 안 씁니다. 선거 결과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데 민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좀 포기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드러낸 분도 계십니다. 곰 박사님이 의견을 남겼는데 직접 이번에 부동산 대책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신 분 같습니다. 날벼락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한 상수님은 그냥 빼앗아 가세요. 심제임스님은 부정선거는 흘려버려도 자기 재산 축내는 것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내 재산에 손을 대 부정선거 사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정권은 지렁이들을 밟고 말았습니다. 재산의 문제에 손을 댄 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신마이님은 좀 긴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작년에 전철요금 몇십원 올렸다가 아마 7일 겁니다. 시위가 일어나니까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도 깊은 산속에 아낙네가 혼자 살면서 시아버지 남편 모두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는데 왜 저작거리를 가지 않느냐고 묻자 호랑이보다 세금이 무서워서 여기에 산다고 할 만큼 세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세금 인상을 하기 때문에 종말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마이님이 말씀합니다. 이러려고 부정선거를 조작한 겁니까? 아직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정부의 부동산법을 이해하시는지요? 이렇게 NI님이 또 이야기하셨고
매년 6%씩 종합부동산세를 내면은 17년이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Just Balance Fray님이 이야기하니까 나쁜 놈들이란 분이 어떻게 말해놨는가 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10년 만에 빼앗길 것입니다. 이렇게 또 화답했습니다. 드림캐쳐 TV님은 좌우,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자와 무주택자, 지역 갈등, 참 이렇게 분리 국민을 분리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노, 마음의 분노를 풀어주고 사람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정직하고 균형 감각을 갖고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에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면은 권력도 잠시 빌려 쓰다가 떠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으면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직한 정책을 저는 실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부동산 민심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